네, 저는 22대 국회 첫 상임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상황 관리나 남북관계 부분에서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가 하면 다 얘기하셨지만 북한은 김일성 때는 조선은 하나다 하려고 원코리아 하다가 김정일 때는 뭐 낮은 단계 방제해서 사실상 투코리아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 와서 뭐 아예 노골적으로 적대적 두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입장이 아주 변하고 있는 거죠. 지난 50년 동안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내부에서도 분단 80년이 되면서 대부분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무관심, 그런가 하면 아예 또 비관론도 있고 젊은 친구들은 아예 이제 부정적인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머리나 가슴에서 지워버리고 이 상황을 방관한다면은 아마 우리 민족사에 큰 오점 내진 과오가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그 제헌절입니다. 헌법 4조 다 아실 겁니다. 평화통일 이루란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 지향을 강조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생색도 잘 안 납니다만은 예전에 독립운동 하시던 선조들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역사와 대화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 나간다는 소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하나 PPT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 정부가 강경 정책을 피니까 긴장이 올라가고 남북 간의 상황이 악화되고 경색되고 결국은 이 남북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있고요. 중요한 남북 관계 지표들입니다. 대화, 이산가족 상복, 인적 왕래, 물적 교류, 대북 지원이죠.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이 아주 싫어하는 내용이죠. 문재인 정부는 20년에 전단 확성기 전광판 못하게 법 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못하게 해서 북한이 뭐 원했는지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해줬는데, 그렇게 북한에 뭐 비율 맞췄던 맞춘 결과가 어떤 게 있었냐? 남북 관계가 뭐가 좋아졌냐? 오히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냉면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우리 국민 자존심만 건드리는 일들이 계속 생겼었죠. 만만하게 보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도 강경정책이 뭐 보수정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역사적인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정책을 세워야 실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 또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지난 50년의 남북 대화 660몇 번 한 거, 합의서 250개 넘는 거, 왜 이게 이 상황이 됐는지 50년 동안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회담이 667회, 합의서가 258건입니다. 7.4 공동성명이나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서 내용 다 똑같습니다. 같은 합의를 50년째 되풀이하고 만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70년이나 지금이나 남북관계가 과연 달라진 게 있느냐? 통일부 장관님,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의 한국에 대한 그 입장은 크게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어디냐를 봐야 되는데,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여기에 대화 한 번 더 해서 618, 합의서가 늘어서 259가 된들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좀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탈북민 얘기도 나오던데, 우리가 정책 고객, 정책의 대상은 북한 정권만이 아닙니다. 2,500만 북한 주민도 우리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의 시야에 있어야 되고, 정책 수립할 때 그분들의 삶도 우리는 우리의 정책의 목표에 넣고 가야 된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지도 당연히 통일정책, 대북정책에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북한 정권만 바라보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통일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우리가 고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단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이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전단을 날리면 북한이 반발하고 풍선을 보내니 긴장이 조성되고 우리 국민들, 적정적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논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걱정하시는 건 저도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참여한 90년부터 남북회담 때마다 북한이 주장했던 요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단해라. 전단 띠라 날리지 마라.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했죠. 자, 똑같은 걸 한번 통일부 장관께 여쭐게요. 우리가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반발하죠. 자, 단거리, 중거리 쏘고 뭐 핵전쟁 불길 속에 몰아넣는다. 뭐 크루즈를 한다. 방사포를 쏜다. 우리 국민들 불안하시죠.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자, 우리가 뭘 했더니 북한이 반발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그럼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 이 한미 훈련을 계속해야 되죠.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똑같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대통령께서 했더니 또 북한이 한미 동맹 강화한 거가 또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전쟁이 어떻고 도화선 얘기하면서 또 반발을 하죠. 또 국민들이 또 불안해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님은 한미 동맹 강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를 판단할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 이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물론 고려해야 됩니다.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그 두 가지만으로 판단하는 건 오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정책적 목표,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필요하면 하는 거죠. 북한이 반발한다고 안 합니까? 한미동맹 강화해야죠. 북한 반발해도 해야죠. 나라를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하냐 안 하냐는 북한이 자주지할 일이 아니고 국민이 걱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되고 우리 정부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 혹은 필요치 않느냐 너무 과도하냐 이건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얘기하시는데 뭐 국민 걱정 뭐 법한데 그건 제가 볼 때 지금 앞뒤가 바뀐 거예요. 물론 고려해야 될 요소긴 하지만 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전단을 날리는 심리전이 필요한 거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바람직한 거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뭐 북한이 반발한다 뭐 긴장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